처음엔 안녕하세요. 끝에는 안녕.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안녕하세요. 네, 국세청 유튜브를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떡밥을 드렸거든요. 어려운 단어 소개해드린다고. 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뭐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인적공제 중에 배우자 공제입니다. 네. 인적공제가 뭔지 간단하게 일단 요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양가족 공제라고 하거든요. 부양가족. 그러니까 본인, 그다음에 배우자, 그다음 자녀, 그다음 부모님, 네. 그다음 뭐 심지어 형제 자매 이렇게 있는데 이 명수에다가 한 명당 150만 원씩 네.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본 공제라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경로자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같이 추가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다 합쳐가지고 인적 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주 역시 고수답게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그럼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항목을 충족을 해야 되나요? 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요. 일단 배우자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배우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꼭 같은 주소지에 같이 안 살아도 되고, 그다음에 나이가 몇 살인지 여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 소득 요건만 충족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게 약간 올 듯 말 듯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소득 금액이 얼마 정도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이 소득 금액이라는 개념을 조금 아셔야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이 소득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뭐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많죠, 네. 퇴직 소득, 양도 소득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자, 이 소득별로 다 제각각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자, 이번 파트에서는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예시를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직접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예시를 들어도 가능한가요? 어떤 거든 고수답게. 저는 고수니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럼 예. 공제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경우는 뭐 시급 1급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가 가능해요. 정규직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에 일용직 근로자의 그 소득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상용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다. 이런 경우는 1년간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기본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확 낮아지는군요. 그렇죠.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근로소득 금액하고 총 금액은 다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하도 무지해가지고. 주택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럼 공제가 되나요? 일단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 적용되는 주택을 많이 팔았다.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거든요. 세금이 안 뗀다는 그렇죠. 뜻이죠. 주택을 팔아서 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 금액이 없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이면? 그렇습니다. 비과세가 되니까. 뭐 다주택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100만 원 미만. 이하인 경우에만 이제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죠. 은행에다 돈을 넣었는데 그 이자가 얼마 정도랄까요? 한 500만 원 발생했어요. 500만 원. 그런 큰 돈이 발생을 했다면 여기서는 공제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500만 원이라면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자나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되거든요. 연간 2천 이상이면? 2천 이상이면. 만약에 2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서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 자체가 0원이죠. 그래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니까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네요. 그럼 제가 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보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소득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또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일단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봐야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연말정산 때는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1월, 2월에는 소득금액을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 공제를 일단은 적용받지 마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배우자가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 이하이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본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함으로써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퇴직을 한 다음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자, 예를 들어서 1년간 뭐 총 연금 수령액이 네. 516만 6,667원. 애매하네요. 516만 6,667원 네. 이하면 이제 연금 소득 공제를 빼면 연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나와요. 무조건. 산식이 다 있는데 네. 이걸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금액이 복잡하게 네. 나오거든요. 자, 이 금액 이하를 받았다면 무조건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을 초과해서 받았다. 초과해서 받았으면 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직접 소득 금액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냥 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연도 중에 그 결혼 관계가 끝난 경우, 즉 이혼을 했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런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사별인 경우에 사별.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셨다. 네, 그런 예.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가 있다고. 네, 그래서 그렇죠. 블로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로 댓글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다 보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요. 타이밍을